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0만원 중반대에서는 얘만한 릴이 국내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릴 중에서는 정답에 가깝다. 다이아와 이 토너먼트 이소 1, 2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에서는 꽤 고가의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초급의 입문 릴에서 중급이나 그 다음 릴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팔린다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너무 많이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풍산개TV의 풍산개입니다. 풍아. 오늘은 리뷰 영상인데 짜잔, 이게 제가 9개월 전에 구입했던 케이스핀 2죠. 이거를 롱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언박싱 영상을 올리고 사용기가 어떻냐, 사용 후기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릴을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10만원 중반대 릴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에 대한 후기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9개월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그 돈을 주고 살만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0만원 중반대에서는 얘만한 릴이 국내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릴 중에서는 정답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가까이 보면서 페이퍼 스펙이랑 그 스펙에 맞는 용량이 진짜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펙들을 얘기를 해보면서 이 스펙들이 제가 사용하면서 어떻게 장단점으로 작용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와 이 토너먼트 이소 1, 2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에서는 꽤 고가의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업이 4.1대1. 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릴링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릴 자체의 힘이죠. 힘에 크게 관여를 하는 부분인데, 기업이가 낮을수록 릴 자체의 힘이 좋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너 같은 경우에는 3점대 기업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4.1대1. 그리고 시마노의 고가 라인인 스핀 파워 같은 경우에도 3점대 기업이. 제가 토너는 가지고 있기도 하고 스파도 써봤는데 둘 다 릴링감은 그쪽이 더 좋습니다, 케이스핀에 비해서. 왜냐면은 더 낮은 기업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힘있게 릴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힘있다기보다는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 케이스핀이 기업이는 4.1대1이지만 이 핸들의 길이가 토너보다 깁니다. 이거는 스핀 파워랑 비교해도 똑같아요. 이 핸들의 길이가 길어서 지렛대 원리로 힘점이 멀어지니까 기업이는 비록 4.1이지만 힘있게 릴링이 돼요. 이거는 써보시면은 딱 아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핸들이 길어짐으로써 힘있는 릴링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 더 보강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릴링이 약간 투박하지만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이거는 무거운 걸 걸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주고, 이 토너나 스파 같은 경우에는 3점대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서 릴링감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기어비는 낮추면서 리트리브를 크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라인 회수력이죠. 라인 회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릴링감은 편한데 굉장히 많이 감아야 되는, 이 토너 같은 경우가 라인 리트리브가 80 몇 cm고 이 같은 경우에는 99cm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 더 릴링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힘을 생각하면 꽤 밸런스가 좋은 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베어링 10 플러스 1개,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토너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아마 7 플러스 1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베어링은 얘가 더 많죠. 근데 그것도 기업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릴링감이 부드러운 거는 토너나 스파, 하지만 뭔가 더 강한 힘을 준다고 느껴지는 거는 케이스핀. 그래서 베어링은 많지만 그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대 드랙력 37kg. 솔직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합사 4, 5 정도의 라인을 사용하시고 밑걸림이 걸렸을 때, 일반적으로 밑걸림이 걸리면 라인을 감아서 당기지만 그냥 드랙력으로 당겨보면 얘는 드랙이 풀리지가 않아요. 합사 4, 5의 인장 강도보다 더 큰 드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토너나 스파, 크케, 에케, 10kg대 드랙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합사 4, 5의 인장 강도보다 힘이 낮기 때문에 드랙력이 땡기면 드랙이 풀려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릴이 고장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히
K스핀이 그 페이퍼 스펙에서 보이는 드랙력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뭐. 토너나 그 기타 일본 릴들이 드랙력이 더 안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 토너가 거의 100g 정도 가벼워요. 그거에서는 사용감이 훨씬 좋긴 하지만 원투 낚시 같은 경우가 들고 하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100g 정도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머신컷 핸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얘도 머신컷, 얘도 머신컷, 머신컷이 반영이 되어 있고 둘 다 퀵드랙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있다. 다이와 토너랑 일본의 고가 라인, 스파를 포함한 걔네들은 드랙의 감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드랙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고 K스핀 같은 경우에는 드랙이 퀵드랙이 장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드랙을 미세하게 조절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원투 낚시에서 드랙은 꽉 잠궜다가 풀고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퀵드랙이 얘도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트리브인데 리트리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9cm이기 때문에 장타를 쳐도 그렇게 부담이 없긴 해요. 솔직히 제가 토너를 사용을 할 때는 토너로 장타를 치면 조금 부담이 돼요. 얘 리트리브가 80 몇 cm라 제가 100m에서 120m 정도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회수할 때 진짜 오래 걸려요. 그 20%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토너를 오히려 권세량은 굉장히 높지만 장타는 안 치고 K스핀을 사용할 때는 장타를 좀 편하게 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제조사에서 나온 페이퍼 스펙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제가 실제로 써보고 느낀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AS에 대한 그 부담이 없어서 저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제조사에 맡겨서 제조사에 나오는 기간까지 일주일 정도 이내에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부담이 없는 게 좋고 저희가 하는 원투 낚시가 어쨌든 비거리가 100m를 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인 리트리브가 거의 1m 가까이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일본 제품의 그 특유의 약간 부드러운 느낌은 없고 약간 투박하지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은 핸들을 돌려보시면 바로 아는데 1, 2kg 정도 되는 구기가 걸렸을 때도 이거를 강제 집행을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는 거죠. 국산 릴 중에서 한 2kg만 걸어도 핸들 안 들어가는 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 정도로 밸런스가 좀 잘 만들어졌다. 정확히 어디가 보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핸들이 길어짐으로써 보강이 된 부분들이 알맞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점은 첫 번째는 대형 메이커가 아니다. 대형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을 따지자면 일본 릴이 더 좋아요. 같은 성능 대비. 대신 같은 가격이라면 그걸 따질 게 없고 두 번째로는 릴링이나 전체적인 사용감이 다이와나 일본의 고가 제품이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봐서 그렇게 느낀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고가 라인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딱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리뷰할 때도 썼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색깔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블랙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최종 총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스핀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투 낚시 입문 릴로 보통 일본산 크로스캐스트나 액티브 캐스트를 많이 추천을 하시죠. 그걸로 많이 입문들을 하시고요. 근데 그거 가격이 한 7, 8만원 정도 하죠 요즘. 그런데 이제 입문 릴을 쓰시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보통 장비병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생길 텐데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는 릴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산 릴이 이제 액티브 캐스트 바로 위에 등급으로 넘어가서 10만원 중반 릴을 산다고 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그 성능 값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안이 어떤 게 있냐? 그럼 제가 펜사의 릴을 좋아하긴 하지만 펜사의 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을 샀죠.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K스핀2가 진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10만원 중반 릴 중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제작자가 국내에 있고 AS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AS에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제가 토너먼트 이소 원투죠.
얘를 수리를 맡겼을 때 약 5주가 걸렸어요. 베어링을 일본으로 오더를 넣고 이제 오더를 넣으면 일본에서 3주 정도 걸려서 베어링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리 기간 일주일, 앞뒤 뭐 택배 이동하는 기간에서 5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일본 릴에 대한 AS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에 반하면 이 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웬만한 거는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외산 릴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캐스핀을 이제 9개월을 썼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주력으로 써요, 이거를. 그리고 웬만한 일반인 중에서 저보다 출조를 많이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출조를 했고 현재 백수가 된 지금은 더 많은 출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안 났다는 거는 내구성도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개월 동안 이 릴을 사용한 낚시 분량이 아마 일반인으로 따지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써야 그 정도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성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죠. 끝으로 이제 캐스핀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뭐 카피 릴이다, 알리발 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조구사의 릴을 뜯어도 상위 모델이랑 하위 모델이랑 호환되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릴에 대해서 중국산 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특정 부품이 호환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말로 토너먼트 이소 1.2의 크로스캐스트 부품이 호환이 된다고 해서 토너가 크로스캐스트 급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케이스핀 2 같은 경우에도 제작자분께서 힘줘서 변화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구성과 지금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급의 입문 릴에서 중급이나 그 다음 릴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팔린다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너무 많이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